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한 주에 한 번 정도씩은 IT에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 정리해 드리고 있죠. 짧은 소식들도 있고 긴 소식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은 일 주일에 한 번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은 오픈 AI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오픈 AI가 지금 챗GPT 프로라고 하는 거를 또 공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내용 그대로다가 GPT한테 번역을 좀 맡겨 볼게요. 자, 번역 맡겨서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썰이 쭉 나오는 거죠. AI가 발전하면서 컴퓨팅 파워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오픈 AI가 챗GPT 프로라는 새로운 월 $200짜리 요금제를 선보였다. 자, 이게 첫 번째 놀랄 만한 포인트입니다. AI 요금제가 저렴하다라면 저렴하고 비싸다면은 비싸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 프로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라서 한3만 정도 비용을 내야 되지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일 여러 가지를 처리해 주는 걸 보면은 '이거는 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명을 고용하는 것보단 그래도 좀 나으니까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훨씬 저렴하죠. 근데 이번에 $200 요금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야 이건 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한 30만 원 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세금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이거를 내가 낼 만한 가치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아직 써 보진 않았지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우선은 쭉 큰 글씨만 보게 되면 더 어려운 문제를 위한 더 강력한 사고력이라고 나오죠. 한마디로 수학이나 과학이나 코딩과 같은 까다로운 기계 학습. 한마디로 여러분께서 수학, 과학, 코딩과 같은 것들을 쓸 때 이런 것들을 쓰면 유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왔죠. 5원 프리비 같은 경우 50, 점수를 보게 되면 수학 같은 경우에 프로 모드는 86점까지 올라가더라. 우리 거 쓰세요예요. 제일 좋다. 쭉 내려가면 연구 지원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련된 것들 질문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 요런 것들은 일반인 분들한테 저희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맨 위에 거 정도 '아 더 좋아졌구나. 그러면은 돈을 더 내면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거냐?' 기능 설명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유료 사용자분들이 쓰시는 게 이 플러스일 거예요. 더 넉넉한 액세스로 생산성과 창의성을 끌어올리세요. 우리들이 쓰고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무료. 메시지 파일 업로드, 고급 데이터 분석, 이미지 생성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많이 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요. 표준이랑 고급 음성 모드 쓸 수 있죠. 그리고 5원하고 5원 미니의 제한적인 액세스, 새 기능 테스트 기회, 맞춤형 GPT 행성 및 승의성. 우리는 요렇게 쓰고 있는데 5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0개 정도씩은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 100개 정도면은 여기 심취해서 막 쓰지 않는 이상에는 웬만한 것들은 다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돈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플러스 모든 기능을 쓴과 더불어서 GPT-4 5하고 옴니하고요. 5원에 무제한 액세스다. 리밋을 걸지 않았다는 거죠. 고급 음성에도 무제한 액세스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 쓰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라면 플러스만으로도 만족한다. 그럼 이건 왜 출시했느냐? 이거는 기업을 노렸고 혹은 논문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뭔가 더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 이분들을 겨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긴 그래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플러스 갈아타야 되는 건가? 지금 무료로 쓰고 있는데 아직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나는 사용량이 적다라고 한다면 굳이 GPT 유료 버전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빌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급 음성 모드 몇 가지 특화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여기로 가셔도 되지만 아직 우리는 프로 버전까지 사용하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와 같이 좀 헤비하지 않고 가볍게 쓰시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보자라고 한다면 GPT는 지금 산업의 표준이 좀 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뭔가를 할 때마다 비슷한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사실 AI를 사용을 할 때 넷플릭스처럼 우리가 구독제 모델을 사용하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서비스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프로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기능 냈으니까 이거 써야지라고 하면서 내놓을 것 같고 빠르게 더 저렴하진 않더라도 각각의 서비스들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요금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GPT가 광고 도입 고민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오픈 AI가 인터뷰에서 검토를 밝혔다. 이게 아마 당장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 프로 버전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오픈 AI가 지금 돈이 없다는 걸 좀 뜻하는 것들이죠. 뭐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야 많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연구하고 AI를 사용하는 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더 많은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내야 되고 광고를 도입할 수도 있다. 제 광고 도입하는 건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은 보시면 안 돼요. 어디로 또 이어지는 거냐면
우리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나왔던 이 기억하실 겁니다. GPT-S. 한마디로 여러분들이랑 저랑 챗봇을 만들어서 이걸 사람들이 사용하게 만들게 되면 이 다음에 수익화 시킬 수 있다. 요거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재밌는 것들 이것저것 만들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사용했었을 때 저한테도 수익금이 들어오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럼 돈을 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광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 도입 고민 중이라는 거는 자기네들도 돈을 벌 수 있지만 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GPT-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죠. GPT 빌더를 써서 쓰는 것들 S를 통해서 S, S를 통해서 저도 이런 거 만들어 놨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 운세 봐주는 겁니다. 제가 링크 붙여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써보세요.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인데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 다른 사람이 쓰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광고밖에 없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쇼핑에다 붙이겠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AI 회사들이 돈을 버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우리 코파일럿 가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것저것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제가 코파일럿 사용하면서 좀 개악이 됐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좋아진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가 계속됐다. 근데 이번에 발표한 건 뭐냐면은 비전이라는 기능을 공개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뭐랄까요? 어, 그림의 떡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언제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없고 미국에서 제한적으로 공개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듀싱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설명하는 내용을 잠깐 봐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웹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라고 물었었을 게 음성을 모르게 되면 AI랑 같은 화면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굉장히 멋있기는 한데 이거 위험성 있는 기능이죠.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보더라도 AI가 같이 보면서 음성으로 다 뭐라고 한다는 겁니다. 뭐 친구처럼 쓰는 분들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얘가 얘기해 주는 것들. 막 결제를 하려고 그랬었을 때 야 이거보다 더 싼 데 찾아봐. 한 바로 찾고 이야기해 주는 기능들이 들어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스러운 기능이다. 그래서 아직 오픈이 안 돼 있는 것들이고요. 가장 큰 문제점들은 뭐냐? 이게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전 승인된 특정 인기 사이트에서만 작동하며 유료 콘텐츠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는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가 됐다.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당연한 얘기죠. 이런 조치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읽지도 않고 웹페이지를요. 이거 무슨 얘기야? 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답해준다라면 더 많은 신문기사 읽는 것들은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AI 기업들이 한 2년 전부터 기억이 나는데 2년부터 계속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룹사들, 미디어 그룹들하고 제휴를 맺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쨌든 기다려 봅시다. 언제 나오는지요. 자, 세 번째 얘기입니다. 구글에서 이번에 기능을 한국에도 오픈을 했다. 이게 뭐냐면은 구글 AI 오버뷰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구글 AI 오버뷰라는 이름으로 설명이 나왔던 거는 우리가 구글에다가 이것저것 물어봤었을 때 AI가 요약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오더라. 근데 저희 일상 IT 채널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해봤었죠. 예, 서치랩스 기능이 도입이 된 겁니다. 제대로 도입이 됐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이 서치랩스라는 것들은 크롬 들어갔었을 때 이 오른쪽 위에 요 실험실 기능 얘를 누르면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이거 해놔서 그런지 이 사용하지 않기를 눌렀었을 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를 지금 제가 꺼놨죠. 꺼놓고 나서 구글에 들어가서 물어볼 때 이거 물어보라고 합니다. 아니야, 구글만. 자, 구글 들어갈게요. 구글에 들어가서 샘플 예제로 나왔던 거는 한강 선생님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은 AI가 요약 정리를 해준다. 이거 서치랩스에 있던 거니 그대로 오버뷰로 갔다. 근데 이것도 비슷한 게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엣지 내놨었을 때 엣지가 요약 정리해주는 서비스 벌써 1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구글이 이런 거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퍼플렉시티가 압박을 하고 있죠. 챗GPT가 서치 GPT 기능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슬쩍 쓱 끼워 넣은 거거든요. 요약 정리하는 기능을. 자, 여기서 두 가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 구글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무서움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짝 끼워 넣어서 AI들이 요약 정리된 걸 보여주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러워집니다. 어차피 난 구글 가서 검색하는데 얘가 이거 잘해주는데 딴 거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이 해줄 테니까. 이게 한 가지가 있는 것들이고 두 번째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네이버도 곧 이런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1년 정도만 더 지나도
AI를 통해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뭔가를 시키고서 요약 정리하는 것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AI가 만들어주는 요약 정리된 자료, AI가 만들어주는 글, AI가 만들어주는 영상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테니까 그 중간에서 우리가 좀 더 주체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의 날카로운 질문력과 우리의 인간다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이 고민 저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소식 이렇게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길진 않더라도 짧게라도 AI 소식들 전달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일요일이나 월요일 정도는 기다리셨다가 영상 같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